코스닥 시장과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도 강했지만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예, 거의 어제 상승 분위기는 압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지수가 3.09%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735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8일에 기록했던 745선 이후에 지금 근 한 13개월 만에 한 1년하고 한 달 정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52주 정고가를 이제 새로 썼다라는 건데요. 어제 흐름 자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장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폭이 더 커지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장이 하루가 마감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체로 다 지난 3월 말에 어떤 급락 이후에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오는 회복하는 모습이었지만 우리 시장 놓고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을 놓고 봤을 때는 역시 반등 국면에서 코스닥이 훨씬 더 가파른 상승세,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코스닥, 코스피 공히 지금 저점이 3월 19일에 기록했었거든요. 네. 3월 19일에 코스닥 같은 경우 428선을 찍은 이후에 지금까지 한 2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71.7%에 이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잘 아실 텐데요. 폭이 아주 좁은 V자 반등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네. 같은 기간 2달 반 동안 코스피 지수도 많이 상승했지만 상승률은 41.7%.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한 30%포인트 초과 수익률을 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네. 특히나 같은 기간 동안 글로벌 주요 지수를 다 비교해봐도 코스닥 지수 상승 폭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어떤 상승률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보면 1월 1일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는 6.6% 정도 오히려 상승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지난주에 5일 이동평균선, 단기 추세선을 이미 넘어선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좀 고비가 될 걸로 예상했던 지금 250일 이동평균선조차도 단번에 뚫어내면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시세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게 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2달 반 정도의 이 가파른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이 코스닥 상승을 이렇게 이끌었던 주체, 수급 주체는 누굽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이전의 코스피 상승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세 흐름을 시장 내에서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바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지금 양시장에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여전히 40조가 넘는 엄청난 고객 예탁금을 가지고 추가 주식을 더 사겠다라고 이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는 주체는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최근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세 흐름을 보시면 잘 좀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한 달간 코스피 시장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3조 3,4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요. 일주일 새 보니까 차익 실현을 많이 했어요. 한 7천억 가까이 6,980억 정도 순매도로 돌아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히려 최근 주식을 더 적극적으로 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최근 한 달간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일주일 새 그 절반이 넘는 6,700억 정도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지금 코스닥, 코스피 시장 비교하면 시가총액이 5배 정도 코스피가 크니까 산술 계산으로 보면 최근 일주일 동안 6,700억을 샀다는 말은 곱하기 5를 하면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3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외국 개인 투자자들이 일주일 새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주식 매수를 지금 코스닥 시장에 쏟아붓고 있다라고 그렇죠. 한 달로 치면은 1조 2천억에다가 5를 곱하면은 6조 원을 원을 순매수한 셈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무조건 이렇게 주식을 사 담는 뿐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스마트하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이틀간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틀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거든요. 이 순매수하는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1,2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오히려 시세 흐름을 타면서 이익이 난 종목들을 외국인 투자자한테 팔아넘기는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동시에 순매수하면서 개인들은 주식을 좀 차익 실현했습니다만은 시세는 강하게 올라가는 양상이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전체적인 움직임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선전했다, 차익도 실현하면서 그동안에 상당한 수익을 챙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코스닥 강세 원인을 좀 더 하나씩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급상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또 미국 증시건 간에 우리는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시중에 풀린 엄청난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쏠리면서 주가 상승세를 계속 견인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고요. 그 매수 중심에 개인 투자자들이 서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 증시에 발을 딛기 시작할 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위시한 코스피 시장에 발을 처음 내디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또는 충분히 반등한 이후에 추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실망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쫓아서 네.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약간 네. 옮겨오는 양상을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유동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의 거래량이라든지 이게 코스피보다는 적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시세를 충분히 끌어올리기에 용이한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수익률을 쫓는 게임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고 그 유동성의 힘이 지금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핵심적인 추동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수급상 요인인데요. 지금 9월까지 우리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지금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이 아무리 주식을 많이 사봐야 외국인들이 계속 공매도를 하면서 주가 상승세를 막았던 그런 흐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부분 특히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때렸었는데요. 네. 지금 이게 이제 금지되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은 사라졌는데 개인 투자자 매수는 훨씬 많이 늘어났다. 네. 그 시세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근 이제 코스피 시장을 억누르는 요소, 미중 간 무역 전쟁 이 이슈가 가장 크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은 수출 종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의 어떤 예봉에서 좀 한풀 피해 있다라는 측면이 조금 약간 그 피난처로서 코스닥 시장이 좀 선호받는 그런 어떤 흐름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네. 지금 코스닥 시장의 실적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12개월 선행 PER로 보면 지금 코스닥 시장이 PER이 16.7배거든요. 최근 5년간 평균치에 비해서 10%나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은 코스닥 상장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88개 지금 코스닥 상장사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작년 대비해서 지금 34%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최근 일주일간 보면 오히려 영업이익 전망치가 5% 상향 조정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는 반면에 코스닥은 실적이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코로나19 사태 수혜가 핵심적으로 바이오주에 있다 보니까 바이오주가 많이 포진돼 있는 코스닥 시장이 더 각광을 받는 어떤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이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오히려 35%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나오는 게 상당히 놀라울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이 코스닥 수혜 업종들이 코로나 수혜 업종들이 코스닥에 많이 몰려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코스닥 내부를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역시 바이오주가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오주가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 흐름을 봤더니 어제 이제 무려 5% 넘는 5.35%의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네. 지금 코스피 상승률의 3배가 넘는 엄청난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HLB라든지 RT오젠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시젠 시가총액 1위부터 뭐 5, 6위까지가 전부 바이오주들로 포진돼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결국 바이오주의 시세 흐름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바이오주 내에서도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바이오주들, 진단 키트를 비롯해서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고루 바이오주 내에 포진되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기술특례 상장이 예정돼 있는 SCM 그 생명과학이라든지 또 시가총액이 3조가 넘을 걸로 기대되고 있는 SK 바이오팜 뭐 예.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주가 워낙 좋으니까 바이오주의 기대주들이 새로 이제 증시에 상장하는 IPO가 준비돼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바이오주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바이오주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바이오주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바이오주를 둘러싼 여러 재료들이 바이오주 상승세를 계속 견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에 들어가서 아마 이달 중순쯤에는 상장을 이제 예정으로 두고 있고요. 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6월 하순에 청약을 진행해서 이달 안에는 상장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이오주가 이렇게 지금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좀 견인해 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앞으로 계속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또 궁금증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제가 예단해서 무조건 더 갈 것이다, 더 가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추가 상승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 두 가지,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송이다 보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새롭게 등장하는 바이오주의 기대주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시세 흐름을 견인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 SK 바이오팜은 상장 주관사가 당초 공모 희망가를 산정할 때 좀 보수적으로 잡았었거든요. 지금 공모 희망가가 36,000원에서 49,000원 정도 돼 있는데 실제 공모가가 얼마로 확정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SK 바이오팜이 가지는 펀더멘탈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상장된 이후에 주가 상승세가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또 하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바이오주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그 바이오주 대장주죠.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그래서 대장이 사실은 강해야 그 뒤에 따라오는 2등주, 3등주도 시세 흐름을 같이 낼 수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너무 강해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전체의 흐름이 굉장히 양호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해도 유럽 시장을 이미 장악하고 있거든요. 바이오시밀러 부분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또 트룩시마, 허주마 이런 부분들이 이런 상품들이 지금 미국 시장의 실적을 계속 견인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하반기에도 기대주들이 많습니다. 지금 램시마 SC라든지 또는 내년도에는 고농도 휴미라라든지 이런 그 신규 그 바이오 파이프라인들이 새로 등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시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요. 실제 올해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1조 8천억이 넘는 매출액, 전년 대비해서 지금 67%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960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지금 257%나 늘어날 걸로 시장 컨센서스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어제 이제 셀트리온 제약 관련주들이 주가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제약도 23%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하나 이제 기대하는 측면은 어제 나왔던 코로나19의 항체 치료제 동물 임상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라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런 펀더멘탈리하게도 양호하지만 코로나19의 테마까지 같이 지금 얹혀 있다라는 점에서 셀트리온 삼형제의 시세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다라는 거고요. 다만 한편으로는 조금 바이오주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렘데시비르, 모더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신, 치료제 이게 사실은 당장 내일 나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떤 효율성을 갖춘 상품들이 양산되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기대감들이 좀 과도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 하나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개별 종목으로 보면 단기적인 과열 양상이 기술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조금 조정을 받는 종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종목별로 각계약진을 하면서 어떤 종목은 조정을 받고 어떤 종목은 계속 강한 흐름을 보이고 이런 이제 약간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이오주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 두 가지, 그리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이제 바이오주를 정리했고 코스닥 시장 전체를 다시 한번 또 돌이켜봤을 때 코스닥 시장은 그러면 또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지금 질문인데요.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한 750선 정도가 1차 고비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750선 안착 여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엊그제 돌파한 250일 이동평균선도 이미 돌파는 했지만 거기 안착할 수 있는지도 좀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기술적인 1차 고비를 일단 넘어선다 그러면 꾸준히 조금 안정적인 흐름, 안정적인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고비가 올 게 바로 9월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는 반면에 네. 공매도는 일단 금융당국이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9월이 되면 공매도가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9월부터는 또 외국인 투자자들 공매도 세력의 매물 압박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세 흐름이 좀 꺾일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부정적인 요인은 지금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코스피 시장의 신용융자 잔고가 한 4조 8,800억인 반면에 네. 코스닥은 5조 2천억이에요. 코스닥 시장이 훨씬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개인들이 투자한 신용융자 잔고는 훨씬 규모가 크다라는 네. 것들이 시세가 조정을 받을 때 가파르게 반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 하나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추가로 드리고요. 네. 일단은 안정적으로 시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주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어느 시점이 되면 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가격 조정이건 기간 조정이건 조정을 받을 때 다른 종목군들이 시세 흐름을 다시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시세 흐름을 유지해줘야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얼마나 강할지 지켜보는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주가 쉴 때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IT 부품 관련주들, 장비 관련주들 또는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얼마나 시세 흐름을 내줄지 이 부분이 가장 앞으로 살펴볼 변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바이오주가 쉬어갈 시간이 분명히 올 텐데 네. 그때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좀 주목해야 될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펜딩됐던, 지연됐던 설비 투자 계획을 대규모로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평택 공장만 해도 지금 일주일 새 2건이 발표됐습니다. 엊그제 지난주에는 SUV 공정을 탑재한 파운드리 투자 한 8조 원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고요. 네. 어제는 이제 평택에 낸드 플래시 9조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오랜만에 이제 임시 투자세 공제 를 비롯한 투자 관련 세금 혜택들이 많이 부활을 했거든요. 예. 정부가 그만큼 신규 투자, 대규모 대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계속 부추기겠다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거기에 화답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속 발표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IT 관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투자에 겹불을 쬐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IT 부품, 장비주 뭐 이런 관련주들의 어떤 시세 흐름이 굉장히 양호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은 이제 좀 조정을 오랫동안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1차적으로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부의 정책 수혜주들이 기대되는 수혜주들이 꽤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굉장히 좀 재밌었던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거나 상한가 거의 근처에 갔던 종목군들, 알톤 스포츠라든지 삼천리 자전거가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예. 이게 자전거 관련주, 우리는 사실은 좀 우습게 보는 종목군들이지만 네. 이게 최근에 이제 언택트 수혜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끌고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대중교통을 타기는 좀 부담스럽고 네. 자전거는 혼자 주로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전거, 전기 자전거를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부가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한꺼번에 100만 원, 60만 원 들어온 목돈을 가지고 뭐 찔끔찔끔 뭐 식료품을 구매하기보다는 학원비를 결제한다든지 이렇게 그동안 살려고 벼렀던 자전거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예. 그 수요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과 관련된 겹불을 쬐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우리 흔히 증시에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책 수혜와 관련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그동안 사실은 너무 이제 오랫동안 좀 그 침체에 있었던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CJ ENM이라든지 또는 J 컨텐터리 같은 종목들은 이제 컨택트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잦아들고 난다면 네. 다시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시세 흐름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동시에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강했던 코스닥 시장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바이오주가 언젠가는 좀 조정을 받을 국면도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까지 살펴봤습니다.